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하나파워 시스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면접의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면접의 기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든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5년 동안 진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지도해 왔는데, 제가 이때까지 늘 할 때마다 면접 복기록을 항상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면접 복기록을 제가 이렇게 받아놨는데, 그걸 보고 늘 분석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할 때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하면 될지 제가 늘 면접 복기록을 받고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의 실제로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9%는 늘 언제나 이 질문의 유형, 이 꼭 5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면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면접이란 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면접을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의 성격이나 품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이 사람이 과연 맞을까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인성을 첫 번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케이. 이 사람의 성격이 이런 것도 알겠고, 우리 회사의 인재상하고도 부합하는 걸 알겠어. 그럼 과연 이 친구가 우리가 지금 뽑았을 때, 채용했을 때 이 업무에 있어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업무 지식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성하고 업무에 관련된 지식, 이 적성 2개를 보겠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면접이든지 간에 요 2가지만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제대로 어필을 하시면 거의 문제 없이 99%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건 좀 부수적이긴 한데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과연 진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을까? 이 사람이 그냥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그냥 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많니? 라는 식으로 로열티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3개를 맞추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의 유형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5가지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 인성 질문이라는 건데요. 인성 질문이라는 건 절대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적힌 항목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 기업 저 기업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남들하고 협업한 사례, 뭔가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다 보면은 이 회사에서 적었던 거 꼭 똑같이 컨트롤 CV해서 저 회사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성 질문입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협업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살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성품을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적성 질문이에요. 이 적성 질문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직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공계라고 하실지언정 이공계 내에서도 세부 전공들이 있고, 세부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뭔가 딱 하나 집어서 이런 예시입니다라고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때까지 뭐 200명, 250명 합격시키면서 늘 느꼈던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적성 질문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게 인성하고 적성에 대해서만 정확히 어필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남들하고 협업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러한 질문들은요, 여러분들 이미 자기소개서 쓰면서 이미 다 한 번쯤 생각했고요. 요걸 면접장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인성 질문, 남들하고 협업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걸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대답하면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냥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인성 질문은요, 대부분 그냥
인사팀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우리 현업에 계신 분들은 거의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하셔야겠죠. 변별력이 없고요. 이 적성에 관련된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파워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지금 PM 직무가 많으실 것 같은데, PM 직무에 있어서 물론 PM 직무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봐요. 압축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터내셔널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컴프레서는 코드가 몇 번일까요? API로 몇 번이에요? 이런 걸 물어보면 적성 질문은 답변을 하고 못하고가 극명하게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일하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건 요 적성 질문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늘 적성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이 개인적인 질문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소서에 적힌 내용들 혹은 이력서에 적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아, 뭐 동아리 활동을 하셨네요. 이때 뭐 하셨어요? 아, 인턴 경험이 있으시네요. 인턴 때는 뭐 하셨어요? 요런 질문들이요. 요런 질문들이 개인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회사 질문인데요. 이 회사 질문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확인하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회사가 최근에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도 모른다고요? 우리 회사 오고 싶은 거 맞아요? 우리 회사 오고 싶어서 지원했다면서. 근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라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질문도 하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근래에 들어서 요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조직 관련 인성 질문이라고 제가 명칭을 지었는데요. 사실 요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요새는 사실 이런 질문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 이거 답변 못하는 사람들 없거든. 그러면 조직 관련 인성 질문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너 할래 말래?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회사에 있을 법한 뭔가 난감한 질문들을 물어보고 너 이러면 네가 어떻게 행동할 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관련 인성 질문이 요 근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게 왜 많이 나오냐면 요새 MZ 세대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요 기성세대가 MZ세대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좀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나였으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텐데 요새 애들은 그렇게 행동하더라고. 라는 식으로 자기가 회사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그걸 질문해서 물어봐요. 이러한 상황이면 넌 어떻게 행동할래? 얘도 괴짜인 거 아니야? 얘도 우리 신입사원 무개념으로 행동하던데 너도 그렇게 와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요 조직 관련 인성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의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든 보건록을 다 확인해 봤는데 보건록은 딱 요 5가지 질문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모든 걸 진짜 전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5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이 각각 이 질문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면 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면 되냐면 우선 인성 질문, 이 조직 관련 인성 질문은 나오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한 사례,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를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듯이 자소서 항목처럼 인성 질문은요. 자주 나오는 게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제가 베스트 10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베스트 10으로 따로 묶음을 준비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따로 여러분들 자소서 쓰시다 보면은 늘 나오던 항목이 있었을 거예요. 늘 컨트롤 CV 하셨던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20초 정도로만
20초 정도로만 대본을 미리 만들어 보시고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조직 관련 인성 질문은 그때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면접관마다 좀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다른 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워라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워라밸. 예를 들면 너가 입사를 했는데 맨날 밤 8시, 9시까지 일을 해. 나 집에 가야 돼. 나 친구하고 놀아야 돼. 너 이러면 어떡할래? 너 이러면 그냥 일할래? 아니면 그냥 저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갈래? 요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여러분들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20초 정도만 답변하면 됩니다. 20초 정도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미리 늘 나오던 것만 미리 추려내서 답변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선생님, 그럼 베스트 10에도 안 나오고, 워라밸 질문도 안 나오고, 상사가 부당한 지시, 이런 것도 안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준비한 데서 안 나오면 뭐라고 답변을 하면 될까요? 이런 거는요, 이 베스트 10하고, 이런 거 잘 나오는 걸 몇 개 준비를 하시다 보면요, 여기에 있던 질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남들하고 협업한 사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걸 사실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소 쓰시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약간 어미, 약간 뉘앙스만 바꿔가지고 자소서 쓰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10개, 15개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그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외에서 나오더라도 내가 준비했던 그 15가지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각색해서 즉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준비하시면 모두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하고 관련된 질문은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뭐 따로 스터디 만들어서 하시던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두세 시간 정도만 뉴스 기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러한 회사구나. 하나파워 시스템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구나.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력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검색해 가시고 그와 더불어 나의 강점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정도까지만 생각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 관련된 질문은요, 이 인성하고 적성 때문에 갈리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두세 시간 정도만. 됐죠? 개인 질문은요, 여러분들 자소서하고 이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은데, 여러분 혹시 인턴 경험 있으시면 인턴 경험에 대해서 무조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잘 하셔야 되고, 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했던 업무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이걸 조금 각색하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각색하냐? 내가 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맞게 각색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PM이에요. 근데 내가 했던 인턴은 그냥 서류 작업만 했어요. 그럼 그런 인턴 말씀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면접관은 그냥 넘어갑니다. 면접관은요, 인턴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 적성 질문이 이게 적성하고 연관돼요. 과연 이 친구가 인턴 때 내가 PM을 뽑고 있는데 얘가 인턴 때 PM을 했었네? 그럼 얘는 좀 잘해야겠구나. 우리 업무에 있어서 뽑으면 금방 적응하겠구나 라는 걸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턴 내용을 각색하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적성도 동일해요. 적성도 면접관이 이력서를 읽어보다가 좋은 게 있으면 진짜로 얘가 뭐 PM을 했었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하시면 문제 없이 합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PM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면접관이 미리 사전에 면접관들도 준비를 해옵니다. 사전에 준비했던 면접관이 사전에 준비했던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가 이러한 컨설팅들을 했던 이유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모든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개인 이력에 맞게 인턴을 했으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 위주로 많이 하세요. 이런 말씀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지도를 하고 코칭을 해 드려 왔습니다. 물론 이번 강의 때 그걸 제가 직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늘 꼭 준비하셔야 될 건 이 적성.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다면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되고 없으시면 현직자를 찾아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카카오페이로 뭐돈 5만 원이라도 주고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성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 파워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 하나 파워 시스템은 공지를 했습니다. 야, 적성 질문은 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을 줄게. 너네가 PT를 해보렴. 이 적성을 지금 PT 면접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PT 면접이 끝나면 내가 너네들 종합적으로 뭐 자소서하고 관련된 질문이든지 아니면 니네 개인 이력 질문이든지 아니면 기타 내가 너네들 인성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물어볼 거야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면접 안내문을 받았는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바로 요거, 요거를 요 세 개를 PT 면접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면접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아니? 우리 회사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데 정말 관심이 있는 거 맞아? 이러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다섯 가지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또 추가적으로 PT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궁금해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PT 면접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PT 면접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이러한 뭐 기타 부연 설명들은 제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가볍게 넘어가고요. 보통은요, 특정 키워드를 주고 설명해 보세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질문이 나올지 저도 모르죠. 그걸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많은 회사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질문들은 대부분요, 기사 수준이 많이 나옵니다. 기사 수준의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기사 질문이 그대로 나오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현업에 나오는 지식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사 수준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현업하고 연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집합 영역에서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기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면접관들이 다 까먹었어요. 대부분 졸업하신 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현업하고 관련된 요 교집합 부분만 출제를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거는 직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든 컨설팅을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PT는요, PT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발표 자료를 면접관한테 주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발표 자료를 면접관한테 주지 않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근데, 하나 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 케이스 2에 해당합니다. 케이스 2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PT 면접이라고 딱 적혀 있으면 뭐냐면 PT 면접 준비해야 되는데 PT 면접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정말로 그렇게 많이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T 면접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질의응답하고 똑같아요. 질의응답하고 똑같고요. 뭐가 다르냐면 보통은 칠판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거 하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물론 제가 뭐 올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은 대부분 이런 경우기 때문에 먼저 제가 그럼 PT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면접관한테 보통 발표 자료를 주는 경우에는요. 보통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뭐 A4라고 치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첫 번째 종이 최상단에 자기의 주장을 한 줄로 적어야 됩니다. 주장을 여기다 한 줄로 적으세요. 여기는 제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적으실 때 글을 적으실 때는 어떻게 적으시냐면 무엇 무엇입니다 적는 게 아니라 개조식. 여러분들 음순체 아시죠? 이런 식으로 뭐뭐뭐임 뭐뭐뭐임 이렇게 말머리 기호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절대로 줄 그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식으로 이건 그 컨텐츠마다 달라요. 질문마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현 상황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 기대 효과로 적어주시는 게 맞는데 아마 하나 파워 시스템은 문과 직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보통은 무슨 개념을 주고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파워 시스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인성에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라인, 대본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함에 있어서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 정도만 조금만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칠판을 적어도 좋다라고 하면은 그림을 여기다가 적지 마시고 저한테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칠판에다가 한 30초만 그려보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을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먼저 그려 놓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칠판을 봐주십시오. 라고 설명만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PT지. 여러분도 내가 PT 준비 어떻게 해야겠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하나 파워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PT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성 면접 준비하실 때도 똑같은데 이 프랩 기법을 꼭 활용해 보세요. 이 프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장부터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적으셔야 돼요.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면접의 답변은. 예를 들면 너의 장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저의 큰 장점은 친화력입니다. 라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재진술 정도만 한번 하시면 돼요. 재진술을 한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그젠플 예시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 예시가 지금 이거는 그냥 그 적당한 답변이 아니고 이 개념에 대한 여러분들 그림 정도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림 정도만 그리시고 자, 칠판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칠판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주장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처럼 저는 함께하는 사람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과 뭐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걸 주저리 설명하다 보면은 내용이 조금 흩어져요. 마지막에 가면은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장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최종 그 주장을 여기에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PT 면접이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무조건 적성에 대해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PT 면접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PT 면접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PT 면접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적성 적합도를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PT 면접을 본 거지. 여러분들이 PT를 설령 못 봤다고 하더라도 적성 적합도만 어떤 식으로든 어필할 수 있으면 PT 면접은 저는 못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PT 면접을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본 건데 이걸 못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턴 경험으로 요걸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건 수단일 뿐이지. 면접관이 원한 건 이거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적성에 대해서 꼭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물론 적성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을 거예요. 내 직무는 이건데, 그럼 난 뭐가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제가 이따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그 질의응답 받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도 지금 녹화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제가 이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 줌 강의가 40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시간이 다 돼서 잠깐만 녹화는 중지시키고요. 그래도 지금 오늘 이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제가 면접 보건록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본 강의는 여기서 한번 끊고요. 끊고 나서 제가 잠깐 채팅창을 껐다가 다시 한번 제가 그 강의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제가 면접 보건록을 공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제가 바로 제 단톡방에다가 링크 공유할게요.